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약 2주 만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동안은 쉬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전달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8월 15일까지 3일 연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천천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식, 코인, 부동산, 외환, 금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방송 내용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미시청자의 경우에 반드시 시청할 내용, 주식, 코인, 부동산, 외환, 금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너무 길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조급증 환자들은 막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하여간 좀 빨리 말을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알바 해봤자 몇만 원 못 봅니다. 그런데 고작 2, 30분 되는 방송을 그거를 끝까지 못 들어요. 하여간 저는 주식 전문가로 오래 활동했지만 한국 사람들 정말 인내심이 없습니다. 현명한 여러분들은 끝까지 시청은 기본이고 반복해서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분석과 전망이 100% 적중한다,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분명히 고맙다는 인사를 듣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제가 2개월 단위로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모임 당일날 기준으로 유료 회원들만 참석이 가능하고요. 9월은 너무 빠르고 제가 홀수일을 좋아하거든요. 날짜도 그렇고 월도 그렇고. 그래서 9월은 조금 빠르고 11월부터 11월, 뭐 1월, 3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6차례 정도 할 건데 1년에 한 2번 정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주식, 부동산, 기타. 많이 안 합니다. 소규모로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돈 버는 정보를 주고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 저는 뭐 주식이야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수준이 부동산에 앞으로 좀 많이 투입할 생각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24살 때부터 부동산 거래해서 30살 되기 전에 아파트만 3번 사고 팔았어요. 그리고 한 35살 때까지 나름대로 부동산 수준이 꽤 높았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주식으로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공부하면은 웬만한 부동산 전문가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사실 주식이 더 어렵거든요. 자, 이 내용은 뭐냐? 제가 이미 방송했던 내용인데 7월 16일에 제가 주식시장 바닥 찍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죠. 진바닥 찍었다 또 한 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매수 기회다 일주일 뒤에 얘기했죠. 청균설 3탄까지 했어요. 무려 4번씩이나 제가 기회를 드렸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최저점은 7월 4일이었습니다. 7월 4일. 그리고 7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신용매매 하라고 얘기했었고요. 사실 신용매매를 준비하라고 처음 얘기했던 건 6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바닥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주식 분야입니다. 먼저 혹독했던 2022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점이 일본은 3월이었어요. 중국은 4월, 미국은 6월, 한국 7월.
정말 최악이었죠. 왜 그랬냐?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1선은 뚫었어요. 이제 120선을 향해서 이제 영차영차 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2300선 전후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2400, 2450, 2500 넘어갈 거다. 지금 결국 넘어갔잖아요. 2500 이제 돌파했잖아요. 제가 강력하게 그걸 주장했던 시점이 여기였어요.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날은 제가 어찌 보면 2300 마지막 매수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월 15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얘기한 거예요. 7월 16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주식시장 바닥 찍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절묘하죠. 7월 4일이 저점이었거든요. 7월 4일 저점이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는 시중매매 해라. 그리고 7월 15일에 2300 이탈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주식시장 바닥 찍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더 절묘합니까?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신용을 이제 써야 된다, 조만간. 그때 말했던 날짜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얘기한 거. 이쯤에서 자, 이제부터는 이제 조만간 신용을 써라. 조만간 신용 매매를 하자. 이미 그때 사인을 냈고요.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신용 매매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월 4일이 여기 저점이었어요. 4일이. 그리고 7월 15일은 마지막 2300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죠.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바닥 찍었다. 그러면서 2400, 2450, 2500 올라간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삼성전자 탓을 하느냐? 보세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현재 위치가 여기죠. 파란색 61선 뚫어주고 빨간색 120선 아래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봐봐요. 여기에요. 61선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가지 않다 보니 전기전자가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그나마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세요. 61선 살짝 넘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61선도 지금 못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래 고생하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한 3년 정도 대세 상승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900선 전후까지 아마 갈 겁니다. 2900을 못 넘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앞으로도 대략 한 400포인트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업종은 다 필요 없고 중장기는 코스피 증권만 무조건 묻어두세요. 이거는 3달 6개월짜리가 아니라 최소 1년짜리입니다. 증권은 무조건 묻어두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적중했습니다. 제가 7월 16일에 주식시장 바닥 찍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코스피 증권 코스닥 반도체였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증권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 업종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죠. 7월 16일이었습니다. 18일. 7월 18일 날 어떻게 됐죠? 네, 거짓말처럼 폭등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폭등했어요. 그날 증권 업종이 코스피에서 업종 상승률 1위였어요. 7월 16일 토요일에 주식시장 바닥 찍었다. 그리고 코스피는 증권, 코스닥은 반도체 하자.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에 이렇게 급등했어요. 엄청 급등했죠. 반도체도 볼까요? 반도체도 7월 18일 월요일 이날 코스닥 업종 상승률 2위였습니다. 증권보다 못해도 어쨌든 이것도 맞췄습니다. 특히 증권 같은 경우에는 소름 끼치게 적중한 거죠. 왜? 바로 직전이 이게 최저점이었거든요. 금년에. 그러니까 7월 15일 금요일이 증권업종 지수가 최저점이었는데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바닥 찍었다 그러면서 증권업종 잡으라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처럼 올라가고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이거 우연 아닙니다. 그리고 증권업종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억울한 업종입니다. 2007년에 5천이 넘어갔어요. 5천. 이제 겨우 1700선대인데 그 당시 비교를 한다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증권업종 지수는요. 그 당시 3분의 1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약했어요. 너무 소외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은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내무 구간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게 바닥 라인입니다. 수평선 보실래요? 네. 어떻습니까? 바닥 라인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거의 한 7, 8년을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던 저거는 빼고 변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나머지 보시면 어때요? 그냥 계속 거기서 밀렸다 말았다 밀렸다 말았다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최고점 대비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GC하고 연동성이 너무 떨어져요. 왜? 보세요 한번. 코스피 지수를 보시라고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요. 2007년에 처음으로 2000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정받은 다음에 결국 올라갔잖아요. 자, 전기전자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전기전자입니다. 자, 전기전자 보시면 2007년에 어떠냐? 여기였어요. 여기요. 예.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그냥 수치를 안 봐도 차트만 봐도 화학 보실까요? 이것도 2007년 기준으로 볼까요? 그나마 화학이 전기전자보다는 좀 셌었죠. 어쨌든 그보다 더 올라갔고요. 자동차하고 조선이 있는 운송장비입니다. 자, 운송장비 보실까요? 여기입니다. 어쨌든 증권은 정말 억울할 정도로 안 올라갔어요. 이거 아마 이번에 마지막 한풀이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증권은 무조건 잡아두시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7월 15일이 코스피 증권 업종지수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지수 바닥 찍었다 그러면서 증권 좀 매수해라. 근데 거짓말처럼 7월 18일 월요일에 급등했죠. 단기는 건설이 최고입니다. 현재 왜 건설이 최고라 그러냐? 업종지수를 보시면요. 요게 코스피 건설업입니다. 코스피. 그리고 요게 코스닥 건설이거든요. 근데 코스닥 건설은 지금 엄청 셉니다. 121선을 돌파했어요. 자, 코스닥 지수 보실까요? 어때요? 아직 121선 돌파 못했잖아요. 빨간색이 1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 나가요. 예, 굉장히 세요. 그리고 코스피 건설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괜히 삼부토건 추천한 게 아니에요. 삼부토건을 제가 1975원에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예. 1975원이니까 2000원 바로 그 아래죠. 여기서 매수하라 그랬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눌림목 매수한 거예요. 완전히 눌림목이죠. 누가 봐도. 그래서 현재 평가익인데 뭐 어제 그제 보니까 뭐 경제TV의 양아치들이 또 뭐 삼부토건을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니네들이 양아치야. 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반등 나온 거 보고 추천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아치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추천해야지 전문가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눌림목에서 더 떨어질지 반등할지 모를 때 그때 추천하는 게 전문가잖아요. 여기서 누가 몰라요. 초보자도 다 알아요. 와, 추세 좋다. 하여간 나 그 새끼들이 추천하면 짜증나요. 왜냐면 단타쟁이들만 몰려들어서 힘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아치 새끼들은 전부 다 가다서 어디 그냥 노동 교화소 같은 데 보내야 돼요. 북한에. 쥐새끼 같은 놈들. 벌레 같은 놈들. 개인보다 못한 쓰레기들입니다.
하여간 항상 그따위예요. 또 갑자기 또 양아치 얘기가 나오니까 또 짜증이 확 나네 그냥. 그 다음에 테마는 뭐냐? NFT가 1순위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NFT 반드시 이거 부각됩니다. NFT의 대표적인 업종은 바로 게임이죠. 네, 디지털 컨텐츠. 어쨌든 업적으로는 코스닥 디지털 컨텐츠인데 어쨌든 게임주 보시면 돼요. 방위 산업 아주 좋습니다. 중장기로 정말 좋아요. 원자력도 단기, 중기 다 되고요. 천연가스 당분간 아마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테마는 요 4개에서 순환매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코인입니다. 저는 3월 18일에 경고를 했어요. 이거는 뭐 평촌매니아들 다 압니다. 여기 있습니다. 날짜가 여기 3월 18일이거든요. 코인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해서 네이버 카페 PTCN 네트워크 마케팅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준회원 이상 아니면 못 봅니다. 이거. 그때는 아무나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결론이 뭐냐? 하지 말거나 투자 금액 10% 이내에서만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지 말란 얘기죠. 투자 금액 10% 투자해서 뭐 벌어야 얼마고 날려야 얼마겠어요. 하지 말란 얘기. 완곡하게 제가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러더니 박살났죠. 5월 6일부터 10일까지 테라가 99.99% 빠졌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박살났습니다. 사실 제가 분석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리 경고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말을 듣고 코인 투자했던 사람들 회수하거나 코인 하려고 했는데 안 한 사람들은 대박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은 피눈물 흘렸죠. 자, 유동성 축소 이게 무슨 얘기냐? 6월에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이죠. EU에서 앞으로 코인 거래를 실명제로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반드시 축소가 됩니다. 그전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아주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게 돼요. 훨씬 줄어들어요. 코인 투자하는 자금이. 소멸은 뭐냐? 앞으로 그 잡코인은 순서대로 깡통이 될 겁니다. 마치 10년 전부터 그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은 꽃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이다. 꽃이 어느 지역부터 피죠? 아랫지방부터 피잖아요. 그래서 경남, 그 다음에 전남, 거기 있는 대학들부터 서서히 망할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정원을 못 채우니까 자코인은 순서대로 망할 거고요. 오직 비트코인만 제대로 거래가 될 겁니다. 가격 전망은 뭐냐? 작년 11월 고점은 어떠냐? 비트코인이 작년 11월 고점이었거든요. 회복 불가능 또는 엄청나게 오래 갈 겁니다. 당분간 돈 벌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단타나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단타 칠 거면 저렇게 불안한 투자를 왜 합니까? 차라리 주식을 하죠. 그래서 코인 투자를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산다.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도박쟁이에요. 이거는 주식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라리 강원랜들 가세요 그냥. 저건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 코인 투자라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제가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3월 18일에 글을 올렸거든요. 아 이건 끝났다. 제 예측대로 됐죠. 자, 점점점 흥미로워집니다. 부동산은 뭐냐? 크게 보면 상업용, 토지용, 주거용이 있습니다. 상업용은요, 지방의 중소도시 대형마트짜리 여기가 최고입니다. 이 조그만 도시들, 뭐 인구 10에서 한 30만 되는 도시들 있잖아요. 그 중소도시잖아요. 거기서 대형마트 할 자리, 전 이걸 찾아다니고 있어요. 의외로 실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꼴 같지도 않은 구석탱이에 뭐 한 2층짜리 뭐 상가 건물 그거나
중소도시에서 대형마트 할 그 자리에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현금 땡기는 게 훨씬 커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라고 하면 꼭 서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인천도 되고 뭐 성남, 뭐 수원, 뭐 다 대도시죠. 그런 데서 꼬마 빌딩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현재 대형마트 할 자리죠. 그러니까 그 대형마트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뭐 뭔가 뭐 주차장으로 돼 있든 토지로 돼 있든 아니면 뭐 뭔가 뭐 공장이 있든 상관없어요. 예, 그 자리 또는 꼬마 빌딩 요것만 집중 노립니다. 토지용은 이건 진짜 중장기 전망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동남부는 빼세요. 동해안 벨트부터 쫙 이렇게 내려와서 부산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남부까지 되잖아요. 싹 도는데 거길 빼시는 게 좋아요. 이유 설명하면 되게 길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굳이 동해안 쪽에 하겠다 그러면 강원도 내륙은 괜찮아요. 강원도의 내륙지방 이거는 반대 안 해요. 근데 그 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풍수지리, 기타 미래 예언 종합해 보면 여긴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몇 년 전이었죠. 포항에서 한번 지진 났었잖아요. 저 1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쪽 피하라고. 근데 결국 지진 뻥 터졌잖아요. 앞으로 계속 터질 겁니다. 서부만 집중하세요. 서부라고 하면은 이제 충남, 전북 두 개가 포인트예요. 인천 이쪽은 아니고요. 경기도 북부 쪽 여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북부나 경기도 뭐 이렇게 측면 이건 아니고요. 평택도 아니에요. 아, 제가 평택 사람인데 정말 슬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평택에서 공인중개사를 한 30년 했고 또 평택 토지의 전문가를 제가 알았어요. 어떤 지방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서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15년 전이죠. 평택이 기가 막힌 도시래요. 그래서 뭐 저도 평택 사람인데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해발 50m 이하 땅이 평택이 75%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고래요. 그래서 평택은 다른 데처럼 뭐 무슨 땅을 메꾸고 뭐 산을 깎아내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선 딱 그으면 여기는 택지, 여기는 공단. 제가 모르겠어요. 평택 사람인데. 평택은 약간 북쪽에 산이 조금 있어요. 뭐 청북면, 현덕면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산도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산도 아니야 그거는. 평택이 왜 평택인데요? 평평할 평자에 모택자예요. 그래서 평택이에요. 제 아이들이 사는 동네가 소사동이에요. 소사동. 예. 적을 소자에 모래 사자예요. 조그만 모래가 많은 동네라는 얘기예요. 소사동. 옛날에 바다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 회사가 있는 동네가 합정동입니다. 조개 합자에 우물정자. 조개 우물. 그러니까 갯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평택 지명도 그렇고 이게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게 지금은 표시가 안 나는데 20, 30년 뒤에 과연 지구온난화돼서 해수면 상승하면 어쩔까 전 되게 불안해요. 평택은 빼세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 평택의 특성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주거용은 어떻게 하느냐? 내년 여름 이후에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올해까지는 무조건 미국 금리 인상합니다. 올해까지는 무조건 인상해요. 현재 그 FOMC가 올해 3번 남았거든요. 9월 하순, 11월 초순, 그 다음에 12월 중순 이렇게 3번 남았는데 미국 현재 목표가 1.25% 추가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0.5, 0.5, 0.2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1.25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냥 옆으로 길 수도 있어요. 동결. 근데 금리 인하는 금방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돼요. 그러면 내년 여름 될 때까지는 미국 금리 때문에 한국 금리는 무조건 더 높아요.
한국의 정책금리가 무조건 더 높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정책금리가 1.00이다. 그럼 한국은 1.00 하면 안 돼요. 1.25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자본 유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미국이 3.50을 목표로 해요. 그러면 한국 금리가 3.50 이상입니다. 3.75나 거의 4.0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리 때문에 주거용은요, 쥐약입니다. 아파트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억 대출이면요, 이자만 500이에요. 2억 대출이면 이자만 1000만 원이에요. 그거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용은 내년 여름 이후에 그때 따져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의 추이 이게 가장 결정적이고요. 두 번째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현재 고물가 저성장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디플레이션은 저성장 저물가예요. 디플레이션.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뛰는데 성장성이 떨어지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주거용은 힘들어요. 당분간. 내년 여름 이후에 무조건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다시 생각하자. 토지는 무조건 서부만 생각해라. 닥치고. 평택조차도 20, 30년 뒤로 보면 빼야 된다. 그리고 상업용은 이렇다. 제가 올해는 힘들고 내년부터 이강민 팀장하고 매달 한 번씩 전국 부동산 투어를 할 거거든요. 제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두 달에 한 번씩 전국을 다 다녔어요. 땅 알아보려고.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부동산을 한 20년 놔서 그렇지 저 절대로 저 초짜 아니에요. 제가 98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아파트 투자하려고 하다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방식대로 그대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10년 만에 75억 벌었어요. 세금 다 떼고 10년 만에. 원금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5억.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세 빼고 500이면은 조그만 중고 아파트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부동산 아파트는 제가 거의 전문가급이에요. 아니 20대 때 아파트 3번 사고 파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2005년에 제주도 가갖고요. 여기 분명히 오른다. 확신을 했어요. 2005년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크게 틀리지 않아요. 정확해요. 크게 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부동산에 집중하면은 저 금방 따라가요. 제가 원래 남들보다 뛰어난 게 학습 능력이거든요. 물론 제가 머리는 나쁩니다. 뭐 아들이 뭐 IQ가 170이라고 해도 저는 돌대가리예요. 하지만 학습 능력만큼 제가 뛰어납니다. 어쨌든 간에 딱 보면 약간 건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저 교육자 출신입니다. 예, 교사도 했고 교수도 했습니다. 자, 더 흥미로운 거 이거 보면 정말 여러분 놀랍니다. 저는요 평생 외환 투자 실패한 적이 없어요. 유로화 타이밍 포착이 핵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일정한 금액은 항상 달러를 갖고 계세요. 왜? 통일되기 전까지는 한국 돈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오르든 말든 조금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현금 자산에서 일정 부분은 달러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유로화는 선택인데 저는 평생 외환 투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외환을 보자. 제가 많은 투자자한테 달러 대 유로화가 1.00이 언젠가 올 거라 그랬거든요. 왔어요. 올해 드디어 왔어요. 제가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 얘기했을 때가 1.25 정도 30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예, 이쯤에서 얘기했거든요. 꽤 오래됐구나 벌써. 예. 언젠가 1.00이 온다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1.00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이거든. 이게 1.25, 1.30 구간이에요. 그런데 1.00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거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올해 안에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가을에 할지 연말에 할지 그거는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왔어요. 무려 20년 전 가치랑 똑같아요. 지금요. 2002년도랑 똑같아요. 달러 대 유로화가. 그러니까 유로화는 바닥이란 얘기예요.
20년 전. 여기 보시면 왼쪽에 동그라미 보이죠? 지금 똑같잖아요. 그게 200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거는 왔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금, 정상과 비정상 구분. 무슨 얘기냐? 정상이면 무조건 내년입니다. 무조건 내년이에요. 뭐 내년 봄이 될지 내년 여름이 될지 내년 가을이 될지 무조건 내년입니다. 왜 그러냐? 금리하고 금 가격하고는 반대로 가는데 비정상이 발생하느냐 안 하냐, 그리고 유동성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동성 달러 금 차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 정말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이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보실게요. 자, 이게 뭐냐 설명드릴게요. 수직선이 두 개가 있죠. 왼쪽 오른쪽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던 시기입니다. 2009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자, 이게 뭐냐, 바로 한국의 원달러 차트거든요. 미국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따치란다 내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환율이 내려가면 한국 돈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 양적 완화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되느냐, 미국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져.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달러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한국 돈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한국 돈 예를 들어서 뭐 1달러당 1,000원이 일 때가 1달러당 1,200원일 때보다 한국 돈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한국 돈 가치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냐? 그게 그 공포감 때문에 미리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미리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이게 일치예요. 근데 금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자, 이 막대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된 거는 양적 완화 기간입니다. 요 양적 완화 2009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금 가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금 차트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제 앞으로 금을 엄청 가겠다 해서 한번 이렇게 오버슈팅 나온 거죠. 오버슈팅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뒤틀어진 거예요. 이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왜곡 또는 변수다. 바로 왜곡이에요. 이게 바로 조작한 거예요. 저는 뻔히 알아요. 이거 미국이나 영국에서 조작한 거예요. 금 맞고 가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논리적으로 절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갖고 그 당시 어땠는 줄 아세요? 저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당시에 조짐을 좀 이상하게 봐가지고 금 투자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2016년 초, 2015년 말 요때 금 무조건 배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2020년 가을에 다 던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평촌 매니아들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은 평택촌놈이 오히려 그러니까 금 전문가나 한국은행보다 낫다. 저는 그 당시에 금을 엄청나게 싸게 매입시켰어요. 엄청나게. 한국은행 그 평균 매입가보다 거의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이었다면 제가 매입시킨 가격은 40밖에 안 됐어요. 기가 막히죠. 한국은행에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은행 평균 매입가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제 매니아들한테 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적어서 다 털었어요. 이거는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이 당시에 이게 왜곡될 거라고 봤어요. 언제? 요때. 여기서 전 이미 조짐을 읽은 거예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2012년 거, 요거. 아니, 이렇게까지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가길래 이제 끝났다. 이거 분명히 장난질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딱 멈췄죠. 사라는 소리 절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여기서 집중해서 배팅하라고 그랬어요. 완전 바닥에서 배팅 시킨 거예요. 금도 또 맞을걸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인재가 모여있고, 엄청난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저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금 매입했고요. 당시에 금 전문가들 다 자빠졌거든요. 제가 맞췄어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세요. 사실 이거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조금 전에 거 다시 보실래요? 자, 이거는 이제 원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기간 중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금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곡을 시킨 거죠. 이거 금 확보하려고 지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힘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때요?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는 저기입니다. 홈페이지,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인데요. 순서대로 보시면은, 홈페이지가 여기 있고요. 예, 502.co.kr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트위터는 꼭 팔로잉을 해놓으세요. PT502. 이게 진짜 주식 정보가 많이 나가고, 인스타그램 502COI0368 이거는 뭐 그냥 주식 플러스 뭐 기타 등등 나갑니다. PTC의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가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세요. 어쨌든 오늘 방송 내용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장 37분이 넘었네요. 아마 오늘 조급증 환자들은 포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길게 했어요. 그리고 유료회원들은 11월부터 2개월 단위로 스타디합니다.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초청할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 내용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